네, 해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손상사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은 연구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마다 5월과 6월에 손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수치가 궁금합니다. 전체 손상 중 어린이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13% 정도 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5월에서 6월에는 어린이 손상이 발생하는 비율이 21.3%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손상사고로 인해서 입원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어린이 손상 사고로 인한 입원은 추락 낙상으로 인한 경우가 한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가 9.7%, 그리고 둔상이 13.1% 순으로 많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추락 낙상 사고로 인한 경우가 41.3%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가 24.8%로 많은데요. 이 사망과 입원하는 경우와의 차이점은, 사망의 경우에는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손상이 익수와 같은 호흡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로 인한 경우가 15.7%로 다음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네,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주로 시간대는 언제 발생하나요? 주로 시간대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5월에서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제 시간대를 보면 주말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주말에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디서 자주 발생하나요? 집에서 발생하는 손상사고가 49.6%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외에도 도로나 학교, 교육시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어디서만 많이 발생한다기보단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육 체험 활동 중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체험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제 어린 손상이 2020년 7.4%에서 2022년 22.1%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숲체험 중에 넘어져 다치거나, 또는 이제 스포츠 체험 중에 발목을 접질리거나, 또는 유리실습 중에 화상을 입거나, 또는 동물 농장 체험 중에 동물에게 물리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안전관리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체험 활동 중 손상 예방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교육 동영상을 선제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물놀이 활동, 그리고 야외 활동, 그리고 환경 손상, 그리고 이동 중에 운수사고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대처법, 응급처치, 예방법 등을 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사전 그 환경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야외 활동 시에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하도록 하고, 보호자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던가, 또 이제 보호자나 동행 교사가 그 시설에 먼저 가서 이제 주위의 환경에서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그걸 파악해서 제거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좌석에 앉도록 하는 것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있어서 이제 빠른 인원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용이합니다. 도보를 이동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도보 이동 시에는 우선 휴대전화와 그리고 이어폰 사용을 좀 자제하고, 또 비탈길에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있거나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 주변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다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 뛰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등의 행동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 휴대전화 들고 다니는 아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난폭운전 사고 많은 만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갑자기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 사고 시에는 차량의 앞좌석부터 순차적으로 내린 후에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끝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국가 손상 예방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사고는 자칫하면 평생 동안 장애를 남길 수가 있고 또 이제 보호자나 교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는 이제 방심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수시로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또 부모님들도 세심한 관리에 신경 써주면 우리 미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